지금 이 순간 태양이 갑자기 블랙홀로 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눈앞의 세상은 단 8분 뒤 당신이 알던 모든 것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1억 5천 킬로미터 저 너머에서 태양의 중심 핵이 붕괴하기 시작하고 그 거대한 질량이 단 몇 킬로미터 크기의 점으로 압축되며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중력의 감옥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지구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고 하늘은 푸르며 사람들은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미 태양은 사라졌고 단지 그 빛이 우주를 가로질러 오는 시간만큼 우리에게 유예가 주어진 것뿐입니다. 8분 20초,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전부입니다. 그 후 하늘은 순식간에 어둠으로 물들고 온도는 급격히 떨어지며 지구는 우주의 얼음 무덤으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계산된 태양이 사라진 후 지구에서 펼쳐질 냉혹한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태양은 실제로 블랙홀이 될 수 없습니다. 블랙홀로 붕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태양 질량의 약 3배 이상이 필요한데 우리 태양은 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태양의 질량은 약 2000 노네밀릴리 온 킬로그램. 숫자로 쓰면 둘 뒤에 0이 30개나 붙는 엄청난 무게입니다. 태양은 약 50억 년 후 수소 연료를 모두 소진하고 나면 적색 거성으로 부풀어 오른 뒤 결국 외곽층을 우주로 날려버리고 중심부만 남아 백색 외성이라는 작고 밀도 높은 천체로 수축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은 과학적 가정입니다. 만약 어떤 초자연적인 힘으로 태양이 순간적으로 블랙홀로 붕괴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블랙홀의 크기는 슈바르츠-실트 반지름이라는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에 따르면 태양 질량을 가진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즉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경계의 반지름은 고작 약 3km에 불과합니다. 지름으로 따지면 6km, 서울 광화문에서 강남역 정도의 거리입니다. 태양의 현재 반지름이 약 69km임을 생각하면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압축입니다. 거대한 항성이 도시 하나보다 작은 점으로 응축되는 것, 그 안에는 태양의 모든 질량이 그대로 담겨 있으며 그 중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 순간 태양 표면에서 방출되던 빛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태양 코로나의 플라즈마, 흑점의 자기장, 그 모든 것이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우주에는 단지 보이지 않는 중력의 구멍만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즉각적으로 지구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빛의 속도는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이고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계산하면 정확히 8분 20초가 나옵니다. 즉, 태양이 블랙홀로 변하는 순간에도 지구는 여전히 8분 전에 태양빛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8분은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평온입니다. 태양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빛은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이지만 그조차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8분의 시간 동안 지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마지막 햇살을 받으며 평화롭게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며 새들은 지저귀고 꽃은 피어납니다.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끝난 세계의 잔상일 뿐입니다. 8분 20초가 지나고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늘에서 태양이 사라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태양의 빛이 더 이상 도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낮이었다면 하늘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합니다. 마치 거대한 스위치가 꺼진 것처럼 세상은 한순간에 밤이 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지만 태양이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달과 별빛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 지구는 우주의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집니다. 처음 몇 분간은 혼란이 지배합니다. 사람들은 일식인지 대규모 정전인지 알지 못한 채 당황합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태양이 정말로 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지구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끊긴 지구 대기는 우주 공간으로 열을 방출하기 시작하고
지표면 온도는 시간당 약 2도에서 5도씩 하락합니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대기와 해양이 저장하고 있던 열 때문에 급격한 변화가 느껴지지 않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추위는 뼈를 애는 듯 차갑게 다가옵니다. 약 12시간이 지나면 지구 평균 기온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적도 지방조차 한겨울의 시베리아처럼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원래 추운 지역은 생존이 불가능한 극한의 환경으로 변합니다. 식물들은 광합성을 멈추고 잎은 시들며 나무는 동사하기 시작합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따뜻한 곳을 찾아 이동하지만 그런 곳은 이미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실내로 피신하고 난방을 최대로 가동하며 비상전력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루가 지나면 평균 기온은 영하 50도에 육박합니다. 대기 중 수증기는 빠르게 응결되어 눈과 얼음으로 변하고 하늘에서는 끝없이 눈이 내립니다. 도시의 거리는 눈과 얼음으로 뒤덮이고 차량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전력망은 과부하로 인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당연히 작동하지 않고 풍력 발전도 대기 순환이 멈추면서 효율이 급감합니다. 인류는 화석 연료와 원자력, 그리고 지열 에너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그마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흐르고 지구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갑니다. 거리에는 사람의 발자국이 사라지고 창문마다 성에가 끼며 숨결조차 하얀 김으로 얼어붙습니다. 누군가는 지하실로 내려가고 누군가는 벽난로에 의지하며 누군가는 이미 포기한 채 얼어붙어 갑니다. 지구는 하루 만에 낯선 행성이 되었고 인류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태양이 사라진 지 24시간이 지나면 지구는 이미 우리가 알던 행성이 아닙니다. 평균 기온은 영하 70도까지 떨어지고 대기 순환은 거의 정지 상태에 접어듭니다. 태양 에너지가 대기를 데우지 않으면서 적도와 극지방 사이에 온도 차이가 사라지고 이에 따라 바람을 일으키는 대류 현상도 멈춥니다. 고요함이 지구를 지배합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침묵 속에서 지구는 서서히 얼어붙어 갑니다. 해양은 가장 먼저 변화를 겪습니다. 바다 표면은 빠르게 얼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얇은 얼음막이 형성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께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극지방의 바다는 이미 몇 미터 두께의 얼음으로 뒤덮였고 온대 지역의 해양도 빠르게 결빙이 진행됩니다. 바다 밑 깊은 곳은 아직 따뜻하지만 표면의 얼음층이 두꺼워지면서 대기와의 열 교환이 차단되고 해양 생태계는 급격히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할 수 없어 죽어가고 그들을 먹고 살던 작은 물고기들도 연쇄적으로 사라집니다.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며 바다는 죽음의 공간으로 변해갑니다. 한때 생명으로 가득했던 푸른 바다는 이제 하얀 얼음 사막이 되었습니다. 육지에서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초목이 며칠 내로 죽습니다. 숲은 얼어붙은 묘지가 되고 농작물은 전멸하며 식량 생산은 완전히 중단됩니다. 인류는 비축된 식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동물들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먹이가 없어 하나둘 쓰러져 갑니다. 새들은 날 곳을 잃고 땅에 떨어지며 포유류는 동굴과 지하로 파고들지만 결국 추위를 이기지 못합니다. 자연은 빠르게 침묵하고 생명의 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도시는 혼돈에 빠집니다. 전력망은 대부분 무너졌고 통신은 두절되며 사람들은 난방이 가능한 건물로 모여듭니다. 정부는 비상대피소를 열고 원자력 발전소 주변이나 지하 벙커로 사람들을 이동시키려 하지만 혼란 속에서 질서는 쉽게 무너집니다. 일부 사람들은 지하철 터널로 내려가 열기가 남아있는 곳을 찾고 또 다른 사람들은 지열 발전소 근처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그럴 여유조차 없이 집 안에서 담요를 여러 겹 둘러싼 채 추위와 싸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자의 수는 줄어들고 지구는 점점 더 고요해집니다. 이 시점에서 대기 자체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온도가 극도로 낮아지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응결하여 드라이 아이스 형태로 땅에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마치 화성의 극지방처럼 지구 표면은 하얀 이산화탄소 눈으로 뒤덮입니다. 대기압도 서서히 낮아지고 숨쉬기조차 어려워집니다.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은 점점 더 좁아지고 지구는 생명이 살 수 없는 행성으로 변해갑니다. 문명은 빠르게 후퇴하고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인류의 역사는 얼음 아래 묻히기 시작합니다. 태양이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나면 지구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됩니다. 평균 기온은 영하 100도를 넘어서고 해양은 표면부터 1m 이상의 두께로 얼어붙습니다. 극지방의 얼음은 이미 수십 미터 두께에 달하고 적도 지방의 바다조차 단단한 얼음층으로 덮입니다. 한때 푸르렀던 지구는 이제 하얀 얼음 행성으로 변했고 우주에서 바라보면 마치 거대한 눈덩이처럼 보입니다. 대기는 더욱 극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질소와 산소조차 응결되기 시작합니다. 대기의 주성분인 질소는 영하 196도에서 액체가 되고 산소는 영하 183도에서 액화됩니다. 일주일이면 극지방과 고위도 지역에서는 이미 이런 현상이 시작되고 하늘에서는 액체 질소가 비처럼 내립니다. 대기는 점점 더 얇아지고 지표면 기압은 급격히 낮아지며 인간이 보호 장비 없이 숨 쉴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사라집니다. 이 시점에서 지구상에 남아있는 생명체는 극히 일부입니다. 지하 깊은 곳에 사는 미생물이나 열수 분출공 주변의 극한 생명체 정도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밀폐된 환경에서만 생존할 수 있으며 지하 벙커, 원자력 잠수함 혹은 지열발전소 근처의 밀폐 시설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조차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식량은 거의 바닥났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희미해집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지하 도시 건설을 시도합니다. 지구 내부는 아직 뜨거운 멘틀 열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깊이 파고 들어가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프로젝트를 완성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인류는 몇 주에서 몇 달 내로 사라질 것입니다. 식량 부족, 산소 고갈, 저체온증, 그리고 사회 붕괴로 인한 혼란이 겹치면서 문명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지구 자체는 아직 우주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궤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태양이 블랙홀로 변했어도 지구는 여전히 그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구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중력의 본질에 숨어 있습니다. 블랙홀은 종종 우주의 청소기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블랙홀의 중력은 원래 천체의 질량과 똑같습니다. 태양이 블랙홀로 변했어도 그 질량은 여전히 태양 질량 그대로이고 따라서 중력도 동일합니다. 지구는 블랙홀 주위를 공전할 뿐 빨려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재앙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블랙홀에 의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빛과 열의 부재로 인해 죽어가는 것입니다. 중력은 그대로인데 빛만 사라졌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랙홀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소용돌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화와 대중매체가 만들어낸 과장된 이미지입니다. 실제로 블랙홀의 중력은 원래 별의 질량에 의해 결정되며 질량이 변하지 않는 한 중력도 변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블랙홀로 변한다 해도 태양의 질량은 여전히 똑같고 지구에서 느끼는 중력도 정확히 같습니다. 이것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으로 설명됩니다. 두 물체 사이의 중력은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태양이 블랙홀로 변했어도 질량은 같고 지구와의 거리도 같으므로 중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구는 원래 궤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블랙홀 주위를 공전합니다. 만약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지구는 직선으로 날아가겠지만 블랙홀로 변한 경우에는 중력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궤도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태양이 블랙홀로 변하면서 사건의 지평선 반지름이 약 3km로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원래 태양 반지름의 2~3만 분의 1 수준입니다. 즉,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려면 그 3km 안쪽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지구는 1억 5천 km 떨어져 있으므로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구는 안전하게 궤도를 유지하며 단지 빛이 사라졌을 뿐입니다.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은 오직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만 영향을 미치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일반 별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이제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점 주위를 도는 얼음 행성입니다. 달빛조차 태양빛의 반사였기 때문에 사라졌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별빛뿐입니다. 지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생명은 거의 사라졌고 문명은 무너졌으며 행성 전체가 차갑고 고요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블랙홀은 지구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빛을 가져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생명은 빛 없이 살 수 없고 문명은 에너지 없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중력이 그대로라는 사실은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력이 아니라 빛과 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정말로 살아남을 수 없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 내부에는 여전히 막대한 열이 남아 있으며 멘틀과 핵의 온도는 수천 도에 달합니다. 만약 인류가 지하 깊숙이 도시를 건설하고 지열 에너지를 이용해 난방과 전력을 공급한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인공 조명 아래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다면 소규모 공동체는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 동안 생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핵융합 발전 기술이 완성된다면 더욱 희망적입니다. 태양이 사라졌어도 인간이 스스로 작은 태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에너지 문제는 해결됩니다. 빛과 열을 인공적으로 생산하고 그 에너지로 식물을 키우고 물을 정화하며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과학자들은 이런 시나리오를 대비한 지하 생존 계획을 연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합니다. 그런 기술을 갖춘 시설은 전 세계에 몇 개 되지 않으며 수용 가능한 인원은 수천 명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생태계의 붕괴입니다. 인간만 살아남는다고 해서 문명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생물종과 상호 의존 관계에 있으며 식물, 동물, 미생물이 모두 사라진 세계에서는 인간도 결국 고립됩니다. 산소를 생산하는 식물이 없고 분해자 역할을 하는 미생물이 없으며 단백질 공급원인 동물이 없다면 인류는 결국 자원을 소진하고 멸종할 것입니다. 생태계는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이며 그 한 부분만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끈질긴 종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재앙을 견뎌냈고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만약 태양이 블랙홀로 변한다는 경고를 미리 받는다면 인류는 아마도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 지하 도시를 건설하고 종자은행을 확보하며 생존 기술을 집약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먼 미래에 다른 항성계로 이주할 방법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천 년, 어쩌면 수만 년이 걸릴 프로젝트이고 대부분의 인류는 그 과정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태양 없는 지구에서 인류의 생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설령 일부가 살아남는다 해도 그들이 이어갈 문명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햇빛을 본 적 없는 세대가 태어나고 하늘이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들이 자라며 별을 보는 것이 꿈이 되는 세상. 그것이 태양 없는 지구에서 살아남은 인류의 미래입니다. 태양은 단지 별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생명의 리듬이자 시간의 기준이며 존재의 중심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우리는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마다 지는 태양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식물이 자라며 바다가 순환하는 모든 과정은 태양 에너지에 의존했습니다. 만약 태양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단지 어둠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자체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8분 후 시작된 침묵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지구는 여전히 우주를 떠돌지만 그 위에는 더 이상 생명이 없고 문명이 없으며 기억도 없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모든 역사, 모든 예술, 모든 사랑과 꿈은 얼음 속에 묻혀 사라집니다. 블랙홀은 지구를 집어삼키지 않았지만 빛을 가져감으로써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무심하게 흐르고 어둠 속에서 푸른 행성 하나가 조용히 떠돌 뿐입니다. 이것이 태양이 블랙홀로 변한다면 펼쳐질 8분 후의 세계입니다. 여기까지가 태양이 블랙홀로 변했을 때 지구에서 펼쳐질 8분 후의 이야기였습니다. 다행히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과학적 사고 실험을 통해 우리는 태양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자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과학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